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네, 이분 그냥 인류 상상력 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천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반드시 포함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오늘 그가 살았던 15세기 피렌체로 가보겠습니다. 다빈치가 태어난 게 1452년인데 그때가 막 이제 인쇄술이 퍼져서 다빈치가 청소년기가 되면 사람들이 책 같은 걸 막 읽고 네. 인쇄혁명, 출판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때였고 피렌체라는 도시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창의성을 자극받기에 좋은 공간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술, 상업, 기술 다 복잡하게 발전을 했고 요즘 느낌으로는 뭐 뉴욕 같은 느낌이었나 보죠? 레오나르도를 그냥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네. 뭐 예술가, 과학자, 사생아, 동성애자, 동성애자, 채식주의자, 네. 왼손잡이 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오 힙한데? 이렇게 듣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15세기, 16세기의 유럽 아웃사이더였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월터 아이작슨의 설명을 보면은 당시에 그렇게 차별을 받는 사회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는 않았다. 사생아였기 때문에 아버지 직업을 못 물려받아서 학교를 아예 안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됐다라고 좋아하지만 당사자 어린 소년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겠죠. 동성애 자체가 죄악시가 안 되는 배경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또 하긴 했는 모양이에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같은 동성애자였지만 네. 스스로 그거를 조금 부끄럽게 여기고 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다빈치 같은 경우는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고 네. 되게 자유롭게 연애하고 그렇게 즐겼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특이했죠. 호기심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호기심이 약간 좀 과하게 많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궁금해하지 않을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해서 노트에다가 메모를 했는데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 그런 호기심들 되게 많더라고요. 잠자리 날개가 4개인데 앞날개 2개가 올라갈 땐 뒷날개는 올라가지 않는다. 잠자리를 관찰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다. 뭐 이런 것까지 써놓고 그래서 월터 아이작슨이 다빈치가 그 장소 가가지고 잠자리 날아다니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광경을 상상을 해보라고. 당시 사람들 보기에도 좀 저 사람은 왜 저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계속 잠자리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빈치의 세 번째 특징, 악명 높은 실패자고 중독 포기자였습니다. 뭘 제대로 완성하는 적이 없어서 본인도 심지어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막 하나라도 완성한 게 있는지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막 약간 이런 혼잣말을 네. 노트에 반복적으로 썼다고 하죠. 이런 혼잣말도 레오나르도가 이 베로키오라는 예술가 아래에서 도제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결정적 한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로서의 삶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발 디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장 작가님은 오늘날의 장강명을 만든 첫 발자국은 뭐일 것 같으세요? 주로 뭐 이렇게 회사 그만두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퇴사, 네. 예순간. 네, 처음에 건설회사 그만뒀던 거, 그 다음에 신문사 그만뒀던 거. 요조님은 어떠십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 알바하겠다고 돌아다닐 때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가이드 보컬을 하게 해준 그 당사자를 그곳에서 만났거든요. 모나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나리자 16년 동안 그렸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다 그냥 때려치운 것도 많았는데 네. 모나리자는 계속 들고 다닌 걸 봐서는 본인한테도 뭔가 대단히 특별한 작품이었다. 네, 진짜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었나 봐요. 워낙 신화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뭐 얽힌 얘기가 많아요.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거 도대체 누구를 그린 거냐. 약간 아이작슨의 말에 따르면은 그게 수수께끼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심장한 사실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당시 그림 그리는 분위기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공주님이나 뭐 여왕님을 그리는데 다빈치님 나 살쪘어? 뭐 제가 좀 오늘 얼굴이 부었나요? 막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이 되게 권력이 있는데 내가 잘못 그리면 자칫 나중에 나의 안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안 유명한 사람, 상인의 부인 이런 정도의 사람을 그릴 때에는 그냥 내 맘대로 그려도 되겠지 하는 어떤 속박이 적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모델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어떤 환경에서 그려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아이작슨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그 동시에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아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썹이었어요. 네. 원래 눈썹이 없이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되게 말 많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눈썹이 있었을 것이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눈썹이 좀 없어진 것 같다.
네. 우리가 흔히 니스라고 부르는 이 바니쉬가 칠하고 더 칠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 니스라는 게 빛을 닿으면 반짝 네. 반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반사층이 수십 개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 겹으로 빛이 반사가 되다 보니까 그림이 되게 신비로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색상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눈을 또 연구를 해가지고 네. 어느 방향에서 보든 모나리자가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느낌. 우리가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에 과도하게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정작 그림에 있는 신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신비로운 미소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짜 온갖 분야에서 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걸 세웠고 되게 놀라운 거는 과학 맞아. 분야의 업적이 예술 분야의 업적이랑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오묘한 미소를 위해서 네. 되게 섬뜩한 공부도 음. 막 했잖아요. 해부학 공부를 했죠. 사람이 입 주변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사람 얼굴 피부를 벗겨서 그걸 되게 그린 그림이 좋아하시네요? 있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표정인가요? 너무 화색이 도는데? 아니 저기 이상한 기상천외한 해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나리자 모델이 두통을 앓았기 때문에 뭐 아 진짜요? 저런- 예. 처음 들어봐요. 뭐 그런 해석들도 있고 하는데 그 입 주변에 스푸마토 기법으로 음영을 그렸습니다. 입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안 웃는 것 같은데 주변을 보면은 분명히 웃고 있다라는 것을 무슨 시야라고 하죠 이거? 주변시. 주변 시야라고 하나?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그렇죠. 네. 저- 그 사람 안 쳐다보는 척하면서 이제 신경 쓰는. 저- 다들 해보셨군요. 수업 시간에 많이 하죠. 특히.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직접 쳐다볼 수는 없고 네. 그 딴 데 사람을 쳐다보는 보고 척하면서 싶고 할 때 이제 그 사람 옆 뇌로는 사람을 의식은 그 사람한테 가 있지만 그렇죠. 눈의 방향은 딴 데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잘 보십시오. 이게 그 미소의 신비로운 느낌을 부여한다는 게 책의 설명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그림을 이렇게 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